중국이 사회 혼란을 조성한다면서 가짜뉴스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이 해당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또 정치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안보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내년에 한국 총선에도 가짜뉴스를 통해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막을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 국무부 산하 가짜뉴스 대응 조직인 국제관여센터 GEC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이 선전과 허위 정보, 검열 등을 통해서 해외 정보 조작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중국은 이를 위해서 외국 신문과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지분을 인수하고 SNS 등에서의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후원하면서 자국의 견해를 홍보하기도 하며 국제기구와 언론 매체에 압력을 가해서 중국에 대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등 이 글로벌 정보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 사실은 표시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 콘텐츠를 배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개 또는 비공개 수단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이 대만과 양안 관계라든지 인권, 또 두 나라가는 중국 내 경제 등 이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보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정보 조작을 위해서 외국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섭해서 자체 정보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개발도상국에 유성 네트워크와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에도 투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해외 데이터 수집으로 중국이 특정 개인과 조직을 겨냥한 세계적인 검열을 세밀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후원 사실을 숨긴 상태로 현지 신문의 호의적인 보도를 위해 돈을 지불했고 파키스탄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악용해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틱톡의 모의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의 잠재적 비판자들이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같은 시도를 억제하지 않고 놔둔다면 이 중국의 직접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 세계 표현의 자유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정보활동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중국이 자국의 선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정보와 사람을 감시하는 디지털 감시 도구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부적인 전술 중 상당수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각 국가들이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루빙 GEC 특사 겸 조정관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한 국가 이야기는 사실이어야 하고 그 국가의 장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강압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하면서 해당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루빈 조정관은 그러면서 퍼즐 조각을 보고 이를 합쳐보면 세계 핵심 지역에서 정보 우위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숨막히는 야욕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 조작을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 가치가 서서히 꾸준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과 다른 관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서 6만여 개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들의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해서 해당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를 중국에 유리하도록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엄청난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이 자국이 코비드 진원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라는 엉뚱한 선전선동을 했고요. 미국 호주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소유주의 메타는 지난달 두 플랫폼에서 8,000개 이상의 계정과 페이지 또는 그룹을 사용한 중국 캠페인을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인증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규모 산불을 틈타서 중국이 미군이 비밀 무기를 실험하다가 불을 냈다, 이런 음모론까지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배후로 주목된 이 음모론의 개요는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과정에 마우이 섬에 불을 냈고, 이 사실을 영국의 해외 정보국 MI6가 파악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이 음모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한 조작 사진까지 만들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 자연재해를 음모론의 소재로 사용한 중국에 대해서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지도국을 꿈꾸는 나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 사회의 분열 조장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우이 섬 화재에 대해서 음모론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적극적으로 음모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대만이나 신장 유구의 인권 문제 같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섰지만,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폭넓은 선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리코디드 퓨처의 브라이언 리스턴 연구원은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변화는 내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12개 언어로 방송되는 국영 채널을 통해서 점점 더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중앙선전부와 연합전선공작부 산하에 중국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겨냥한 해외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감독하는 광범위한 국영뉴스 조직을 구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체코, 호주, 태국의 미디어 조직에 대한 투자를 예로 들었는데, 텐센트는 외국인 소유 금지법을 피해서 체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 사이트인 사눅을 인수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시청자 대부분에 도달하는 중국 회사인 스타타임스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디지털 TV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제공업체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현재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서 333개의 외교 또는 공식 미디어 계정을 운영 중이고, 이 계정의 팔로워 수는 약 6,5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SNS는 중국 내에서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런 서방의 SNS 계정 소유자들이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영국 시민을 사칭한 단일 계정 네트워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화제가 됐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중국 대사이자 외교부의 노골적인 늑대 전사 중 한 명이었던 류 샤오밍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댓글 홍위병 부대는 류 샤오밍이 올린 글에 대한 리트윗의 44%와 답글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댓글 홍위병 부대는 중국의 불리한 기사라든지 정보가 올라오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들 정보들을 덮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3개 나라의 중국 경찰이 비공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 정보가 올라오자 이들은 1000개가 넘는 가짜 계정을 통해서 이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선거에 개입해서 자국의 유리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관영통신 스푸트니크는 지난주 소셜미디어 스레드 계정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매를 위한 두뇌운동이라는 표지판이 놓인 책 매대에서 책을 고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관련 책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치매 섹션 책 전체가 필요해 같은 이런 조롱 섞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완전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사진도 합성해서 만든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고령과 건강 문제를 겨냥해서 퍼뜨린 허위 정보였던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내정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제임스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지난 9월 12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이 내년에 한국 총선에 가짜뉴스를 통해서 깊이 개입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우호적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가짜뉴스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한 관리로부터 중국이 모든 싱가포르 시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서 친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도 비슷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루이스 부소장은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북한 못지않게 위협적인 존재는 중국이라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사이버 위협의 양대 원천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미국 국무부의 가짜뉴스 관련 보고서는 한국에도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